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선다면, 그것도 칠흑 같은 터널 안에서 정전으로 모든 게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찔한 상상을 현실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을 태운 열차가 터널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쿵 하고 멈춰섭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에 갇히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열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신호 시스템이 먹통이 됩니다. 지금 내 열차가 어디쯤 있는지, 앞열차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열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겠죠. 거대한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그야말로 눈을 감아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끔찍한 재앙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원칙 덕분인데요. 이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 바로 그 약속입니다. 철도 시스템에서 이 페일세이프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신호만큼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열차가 멈추더라도 말이죠. 신호는 계속 살아있어야 뒤따라오는 열차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fail-safe,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안전이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 절대 꺼지지 않는 불빛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하나의 강력한 방정 시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공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이건 사실 안전을 위한 아주 특별한 레시피 같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I, 부하 전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비상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모든 신호 장비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총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우리 비상배낭 쌀 때 시간당 물이랑 식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T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정전이 딱 됐을 때 배터리가 얼마 동안 버텨줘야 하는가, 바로 그 최소 시간이죠. 철도 신호 시스템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전력이 복구되거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을 확보할 충분한 시간을 버는 거죠. 세 번째 재료는 효율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100% 전부 다 쓸 수는 없다는 거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손실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 손실분을 미리 계산에 넣어주는 거예요. 컵에 물을 따를 때 조금 흘리는 것까지 감안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바로 K라는 변수, 보정계수인데요. 현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꽁꽁 어는 겨울에는 배터리 성능이 뚝 떨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낡아서 제 성능을 못 내게 됩니다. 바로 이 K가 이런 온도 변화나 노화,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비상 상황까지 전부 고려해서 안전을 위한 여유분을 넉넉하게 더해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럼 우리 진짜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50A의 부하를 2시간 동안 버텨야 하고 보정계수는 1.25, 효율은 0.9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짜잔, 약 139A라는 값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 용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겠죠. 이 숫자를 현실로 만들어줄 올바른 도구, 즉, 이 까다로운 임무에 딱 맞는 배터리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엔지니어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수명은 엄청 길지만 관리가 필요한 니켈 카드뮴 배터리도 있고요. 비용은 좀 비싸지만 성능이 아주 뛰어난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있죠.
또 저렴하지만 수명이 짧고 무거운 납산 배터리도 있고요. 엔지니어는 단순히 계산된 용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장단점들을 모두 따져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철도 안전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능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라서 가장 중요한 안전 시스템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전문가들은 램스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성 있고 reliability,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 가능하며 availability, 유지 보수가 쉽고 maintainability, 궁극적으로 안전한지 safety를 따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는 그냥 부품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약속을 모두 지탱하는 핵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배터리가 전체 시스템에서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대한 전력 안전망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어선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당연히 한전에서 오는 주 전력망으로 전기를 쓰죠. 그런데 쾅! 정전이 됐어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UPS, 즉 무정전 전원 장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켜집니다. 그리고 그 UPS의 심장처럼 피를 공급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치밀하게 계산했던 배터리 뱅크인 거죠. 이 완벽한 삼중 구조 덕분에 단일 초의 끊김도 없이 전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야말로 fail safe라는 약속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마지막 방어선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테일세이프는 그냥 서류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전류를 통해 완성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시스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매일 타는 지하철의 안전 뒤에는 이런 치밀하고 똑똑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계산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